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책 축적의 시간, 축적의 길입니다. 이 책들은 2015년 9월 공동저서와 2017년 4월 단독저서로 한국에 정발되었습니다. 저자는 서울대 이정동 교수로 고용과 성장이 투입 변수가 아닌 혁신의 결과며 국제 상황, 환율까지 맞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자는 대통령 신년사 2019년 경제정책에 많은 의견이 반영되었고 대통령 특보로도 임명되었습니다. 저자는 특보로 임명되기 전의 의견들은 학자의 견해로 분리해 보아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저서 축적의 시간은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저마다의 국가적 재언을 밝힌 책입니다. 저자의 파트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대에 개도국으로 떠났던 제조업들이 선진국으로 회귀 중이며 ICT와 융합 중입니다. 아웃소싱은 시행착오의 경험 축적 기회를 잃게 해서 많은 손실이라고 합니다. 창의력이 문제이거나 천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이런 것은 그릇된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민간에서는 연구를 위한 연구, 진입장벽이 낮은 창업으로 양극화될 것이 아니라 글로벌로 사업화가 될 사업화가 필요합니다. 수직 계열화를 탈피하고 리스크를 장기 분산하는 스몰 베팅으로 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정부의 경우 실패를 허용하는 장기 과제로 전문가를 키우고 역시 리스크를 분산 공유해줘야 합니다. 이어지는 저자의 언론 인터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진국은 시간을 쏟은 것에 반해 중국은 공간을 접어서, 즉 여러 도시에 여러 실험을 하거나 인구를 접어서, 즉 어떤 물건을 내놓아도 틈새 시장이 많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많은 가치 사슬이 끊어져 있고 시스템의 효율을 높여서 추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달인과 고수를 구분해 말합니다. 매뉴얼화 대체 가능한 인구, 매뉴얼화 대체가 불가능한 인구. 선진국의 많은 성공들은 실패한 많은 프로젝트의 축적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않고 장기로 프로젝트를 성장형으로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공무원에 쏠릴 이유가 없다고 하는군요. 2017년 저자는 단독 저서를 출간합니다. 성장 둔화기에 로켓 2단 엔진 점화를 비유로 씁니다. 이는 개념 설계 능력으로 기존에 주어진 상황을 재정의하는 능력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차량 모듈화, 수직 계열화 탈피를 통한 기술 혁신, 서비스업의 경우 예능 포맷의 수출, 차량의 생산 노하우 수출 등이 있겠습니다. 실제 쓰이는 지식재산이 필요해지는 하프 스마일 커브를 통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5대 전략을 듣습니다. 고수를 키워라. 정치 박해를 피한 위근호들이 산업혁명을 이끌었듯이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케일업 역량. 기막힌 블루오션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아이디어도 시장화가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이를 위해선 다음으로 현장을 키워라. 자국 내에 가치사슬 전체를 두을 것을 주문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아두이노 유행을 저자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러한 가치사슬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이 쉽지요. 마지막으로 중국을 이해하라. 중국은 이제 추격자를 넘어서 우리를 선도하는 분야들도 많습니다. 중국을 이해하고 이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저자는 4대 열쇠를 제시합니다. 매뉴얼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전문직의 고가로, 스몰 베팅, 파일럿 투자, 중간 실패작을 전부 축적하여서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지우고 장기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위험 공유. 도전자가 독박을 쓰지 않고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금융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도전 장려. 사회 불신을 해소하고 익숙함을 낯설게 새로 정의하는 시선의 신세대 육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물리적 기반은 호평하지만 네트워크를 이미 가진 기업이 주도였어야 한다고 아쉬워합니다. 선진 기업들은 블루오션을 헤매기보다는 연관 다각화, 잘하는 일에 집중해서 성공했기 때문이죠. 또한 선진 기업들은 수십 년 노하우를 신입사원에게 장기간 교육을 시킵니다. R&D 연속성을 위해서 국가는 또는 기업은 큰 돈의 짧은 과제보다 작은 돈의 긴 과제로 바꿔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비싸더라도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저자가 대통령 특보에 임명된 뒤의 인터뷰들입니다. 저자는 수직 계열화의 칸막이를 없애고 시행 후 규제를 도입해서 청년의 취업 창업을 독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의 칸막이가 고시원의 칸막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무경험의 청년들보다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진 장년, 노년이 창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버블이 일어나도 좋으니 새로운 시도를 환영한다고 하는군요. 저자는 고용안전망으로 대기업은 그룹 단위, 중소기업은 사회 단위로 전체적인 파이가 크기를 주문합니다. 실패하고 명멸하는 기업이 있더라도 그 사람과 기록은 쌓여야 한다고 하는군요. 또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스케일업 기지가 없어서 국내 폰게임 또는 음식 창업만 있다고 합니다. 국내 스케일업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이런 테스트베드는 남겨놔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요약 페이지입니다. 저자는 두 책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고수 육성, 순환보직이나 일반주의자보단 전문가를 키워서 매뉴얼화되지 않는 일자리를 늘릴 것, 위험 공유, 실패자가 독박 쓰지 않고 실패의 기록이 축적되는 사회, 작게 여러 곳에 오랫동안 베팅할 것, 스케일업, 진입장벽을 가진 아이디어를 시장화로 이어주는 산단을 육성하고 원청 하청의 칸막이를 깬 파괴적인 혁신을 이룰 것, 새로운 눈, 익숙함을 낯설게 보게 하는 교육, 왜인지 의문을 표시하는 신세대, ICT와 글로벌화를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 이상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